노베이스가 노베이스가 되는 그날까지 노베이스 연구반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게 부모를 대하는 노베이스의 자세입니다. 일단 뭐 다 망해서 진짜 난가? 맞겠죠. 뭐. 네,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노베이스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9월 모의사를 대하했던 특징. 영어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험 전날에 애들이 꼭 반드시 필수로 보는 영상들이 있어요. 일명 찍기 특강이라고. 영어는 이제 일정 유형별로 번호가 정해진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것만 들으면 이제 10점, 20점 오를 거라고 이제 느끼면서 이제 기도 메타 들어가는 거죠, 이제. 국어도 비슷한 거 있는 게 수능 특강 1시간 요약. 엑기스만 이렇게 딱 가져가려고. 네, 그런 거를 이제 보려고 해요. 문제는 전날에 본 영상에 나온 작품이 시험장에 나왔어. 근데 못 풀어요. 겉핥기식으로만 했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거 어제 그거 반가워. 반가웠는데 안 돼. 그러면 더 당황해요. 더 꼬이죠. 그러면. 애초에 아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본인은 안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럼 자신감 딱 떨어져서 기세 떨어져서 풀 수 있는 것도 못 풀게 되고. 실력을 믿고 그걸 검증해보는 시험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겉핥기식으로 한 게 얼마나 점수 펌핑이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아,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성적을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9월 모의고사 본 다음에 좀 노베이스 좀 특징이 좀 있는데 오답에 대해서 그냥 넘겨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회독, 3회독, 4회독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오답을 복습을 하면은 그 2회독, 3회독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애들이 오답을 안 하고 그냥 문제집 자체 막 2회독, 3회독을 하는 거죠. 국어는 또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국어 같은 경우는 오답 노트를 만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면 지문을 뭐 갖다가 다 오려 붙일 것도 아니고 대신 아이디어를 남겨놔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틀렸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 놓는 거죠. 저도 발사 노트라고 비슷한 거 하는데 네. 근데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 시험 보자마자 써야 돼. 네. 같이 보고 답지에서 그 모르는 내용 바로 쓰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빨라지고 사실 속도 네. 자체도. 영어 같은 경우도 뭐 아까 발상 노트, 아이디어 노트 했는데 저는 그 메타인지 노트라고 방금 지었습니다. 방금. 원래 하던 방식이 있는데 저도 뭔가 명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세 가지를 오답 노트 하라고 하는데 지문에 대해서 일단 단어 모르는 거 다시 찾고 은근히 애들이 수거 같은 것도 많이 몰라요. 근데 그 수거를 그 지문에서 알아내는 게 정말 크거든요. 단어장에 수거가 많이 정리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석 점검하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답을 왜 어디서 느꼈는지 그 지문에서 이 부분에 난 답을 느꼈다. 근데 틀렸잖아요. 그럼 잘못 느낀 거잖아요, 그거를.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본인이 인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분석은 결국 다 이제 뭐 자기가 뭘 아는지에 대해서 좀 해야 된다. 뭘 알고 뭐를 모르는지에 대해서. 그럼 구모 이후에 노베이스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아무래도 수학부터 좀 얘기해 주자면은 사실 수학은 좀 여러분들 한계가 이미 생겼어요. 사실 지금 막 수학 4등급, 5등급 받는 친구들도 마음속 어딘가로는 자기는 막 어떻게 막 1, 2등급 막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나는 킬러 문제 막 강의들도 막 보고 그랬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고3 때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는 6등급 나왔거든요. 수능이 여러분 9월보다 잘 나올 거라는 그 확신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사실 9월이랑 수능은 진짜 얼마 차이가 안 나고 사실 거기에서 진짜 한두 문제 더 맞추면 잘한 건데 인지를 하고 목표 설정을 좀 제대로 해라. 메타인지. 네. 영어 같은 경우는 노베 친구들이 이제 2달 남은 시점에서 구모 끝나고 내가 외운 단어가 수능에 나올까라는 질문은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 근데 저는 처음엔 이게 무슨 멍청한 질문이지라고 생각했다가 또 애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공부를 안 했는데 시간은 없고 가성비는 높이고 싶으니까. 근데 안 나올 거면 안 외우고 나올 거면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무슨 쓰는 단어만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올 거라 생각하고 외워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점수가 몇 점 나왔냐 이거에 연연하기보다는 효율적인 문제풀이를 좀 연구를 해봐야 돼요. 노베이스들이 문제풀이 동선이 굉장히 안 좋아요. 본인이 이제 넘겼어야 되는 문제들을 넘기지 않고 일단 선지 한번 들어가 보는 거지. 뭐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넘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아까운 거야. 아, 나 지금 여기 5분 썼는데 하면서 거기 안 되는 거에 계속 이제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시간대로 날려먹고 틀리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약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모든 거를 강약 조절을 하고 있는 걸 잘 판단해 보세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은 어떻게 좀 뭘 해야 될지를 좀 해주고 싶은데 뭐가 또 있을까요? 영어 같은 경우는 그 다이어라고 있잖아요. 룸이란 단어가 방이란 뜻도 있지만 가능성이란 뜻으로 나온 적도 있고 특히 end가 끝이란 뜻이 있잖아요, 보통. 근데 목적으로 시험에 보기에 답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걸 끝으로만 알고 있으면 본인이 끝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다이어를 좀 알려주는 채널이 있어요. 독리버스 영재. 본인 채널 자연스러웠습니다. 잘 들었나요? 네. 독리버스. 네. 자, 혹시 국어는 어떨까요? 국어는 질문 하나 딱 던지면 답이 나오죠. 행화가 뭐예요?
했을 때 지금 대답이 바로 안 나왔다. 그러면 고어 공부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미룰 때가 아니에요. 이제 미루면 내년이야. 그렇죠. 일단 고어 외워야 되고요. 이 고어 외울 수 있게끔 제가 또 준비했죠. 어디서요? 강영국어 채널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고어 필수 어휘들 다 정리돼 있고 완전히 개꿀 자료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다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모 저는 뭐 행동, 뭐 문제점, 그리고 뭐 해결 방법까지 다 쭉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노베이스들한테 구모 성적에서 대박이라고 뭐 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의 실력 자체가 좀 올라갈 기회는 충분히 있고 수능 때 그걸 좀 발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모두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노베이스 연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화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